2019 입시 포커스 5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목은 고려대 실험이 되겠습니다. 고려대 실험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얘기입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뭐 잘 알고 있겠지만 2018년도 작년 우리 1년 선배들의 경우에 고려대가 대실험을 했죠. 우리가 포커스 3번째 시간에서도 살펴봤지만 논술을 폐지했죠. 논술을 폐지하고 학종을 아주 엄청나게 늘리는 그런 실험을 했고, 또 추천 전형도 하나를 더 신설하고 여러 가지 변형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세 있게 자기만의 전형, 고려대 인재 발굴철만이 하는 고려대만의 전형,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결과가 수험생한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고려대 실험의 결과입니다. 17년과 비교할 때 18년도로 볼 때 총 모집 인원에 비해서 총 모집 인원이 늘었죠. 지금 수시입니다. 정시 빼고요.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430명가량 늘렸습니다. 학종도 늘리면서 수시도 늘렸죠. 그래서 수시를 많이 뽑겠다. 수시를 많이 뽑겠다는 건 언제나 학생들을 미리 확보해서 잡아가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가 그렇게 많은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수시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빨리, 수시라는 건 결국 얼리니까 빨리 학생들을 잡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더 강하게 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수시를 모집 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은 폭락하였다. 6만 6천 명이 지원하다가 2만 5천 명으로 지원자가 무려 4만 1천 명 정도가 줄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네, 논술이 폐지됐기 때문이죠.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는 대충 보면 될 것 같다,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영 안 돼, 그럼 지원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인데 이게 평균 합격생의 내신 등급이 1.7이었어. 근데 내가 3.5야. 그럼 뭐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안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종합도 마찬가지죠. 종합도 대충의 평균이 있으면 바운더리가 있지. 영 바운더리를 벗어나 있으면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와 종합은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죠. 의예과가 아닌 이상. 근데 논술은 교과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논술 점수를, 또 논술에 돈 투자를 많이 해서 논술 점수를 많이 올리면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논술을 폐지하니까 경쟁률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지원자가 확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사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원서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쟁률이, 수시 경쟁률이 22대 1에서 7대 1로 폭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어느 정도 지원 경쟁률이 줄어들 거란 건 예측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줄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반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전형과 각각의 전형에서 볼 때 이 7대 1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한번 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요게 2017이고요. 요게 2018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볼게요. 2017학년도에 이름이 학교장 추천이었고 작년에 고교 추천 1로 이름이 바뀐 이 전형입니다. 올해는 학교 추천 1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요거는 계속 되고 있고 성격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성향이 강한 전형입니다. 고려대는 교과나 종합이냐 이런 분리를 안 합니다. 그냥 다 학생부 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요거고요. 얘하고 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내년에 올해 학교 추천 1이 돼 있는 요 전형, 고교 추천 1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학교장 추천일 때는 635명 모집에 3,700명이 지원해서 5.9대 1이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도 좀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으면 경쟁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경쟁률이 더 떨어졌어요. 모집 인원이 3분의 2가 됐는데 경쟁률도 오히려 3분의 2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지원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지원자가 3,700이다가 올해는 1,600이니까 무려 2,100명가량이 빠져나갔다.
2,100명가량이 여기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데를 지원했다는 거죠. 어딜 지원했죠? 네, 여기를 지원한 거죠. 고교 추천 2. 아시다시피 추천 전형이 2017년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따라서 실제로 내신을 따기 그렇게 쉽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내신 따기 어려운 예를 들면 뭐 전국경제사라든가 좋은 특목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으면 일반고 학생이라면 이 학교장 추천에 들면 보통 2017년도는 지원을 했어요. 학교장 추천일 때는 각 학교별로 2명, 4명 지원하게 돼 있었잖아요. 각 학교별로 문과 2명, 이과 2명에 드는데 일반고 학생이 이걸 지원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원을 했었죠.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그 일반고 학교장 추천에 작년에 지원했을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은 추천 전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여기 있던 학생 중에 2,000명가량이 고교 추천 2로 이동했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고교 추천 2는 작년보다 추천 범위가 넓어져서 4%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작년에 학교장 추천에는 들지 못했는데 4% 안에 든 학생들이 역시 고교 추천 2를 지원했겠죠. 그래서 고교 추천 2는 많은 학생이 지원해서 1,100명 모집 인원에 무려 7,800명이 지원해서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기보다 여기가 경쟁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근데 왼쪽은 학생부 교과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약한 학생은 엄두를 못 낸 것이고 이 경우는 지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융합형 인재의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학종이고요. 이름이 일반 전형으로 바뀌었죠. 올해도 일반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505명을 1,207명으로 늘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00명이 늘어났으면 지원자가 아주 많이 늘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소폭의 증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2,000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경쟁률이 14대1에서 8대1로 폭락해서 고교추천투나 융합이나 별로, 즉 이제 일반이죠. 별로 경쟁률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여러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장 추천, 고교추천 1보다 고교추천 2가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고교추천 2보다 일반이 수능 최저가 더 높습니다. 더 높은 정도가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빠지고 4% 안에 든다면 1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4% 안에 드는 학생들 중에서 옛날에 4%라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 안에 들면 여기로 갔고 4명 안에 못 들면 여기로 갔을 텐데 지금은 4% 안에 들게 된다면 여기로 오지 않고 여기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너무 높아서 채울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4% 안에 드는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교추천 2가 굉장히 붉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폐지가 됐으니까 이 49,000명을 지원하던 게 싸그리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49,000명 중에서 실제로 학종과 학생부 종합이 8,000명 정도밖에 흡수를 못하고 41,000명은 흡수를 못했다. 이게 실제로 고려대 실험의 응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대1, 7대1, 8대1로 보였던 이 전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 그건 다음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워야 될 점인데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성향이 강한 고교추천 1, 올해부터는 학교추천 2입니다. 이 전형의 특성을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추린 다음에 마지막에 합격자를 내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뽑나 하면 말이죠. 1단계에서 3배수를 추릴 때는 학생부 교과로 교과만 봅니다. 교과 100%입니다. 교과란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정량평가. 따라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대도시 학교, 교육특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3배수 안에 들어야지 2단계로 가는데 못 들어요. 내신 따기 쉬운 학생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 안 하고 어디 갔다고요? 고교추천 1로 또는 일반으로 빠졌다. 고교추천 2로 일반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단계 3배수를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2단계는 어떻게 뽑냐? 면접 100%예요. 즉 교과, 비교과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몇 프로? 면접이 100%예요. 그럼 면접 100%라는 것은 완전히 실력 아닙니까?
면접에서 보여준 실력만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제로 베이스, 교과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따라서 교과가 불리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1단계만 통과할 수 있으면 2단계는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대도시나 내신 따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경영, 국문, 한문, 불문, 중문, 노문, 일문 등등 몇 개예요? 11개네. 11개과가 어떻게 됐다? 미달됐어요. 뭐 미달? 1단계 미달. 다시. 1단계 미달 뭐다? 3배수가 안 됐다는 거지. 뭐가? 지원자가. 지원자가 3대1 이하. 그럼 3대1 이하면 뭐야? 3배수 1단계 다 합격이죠. 그럼 뭐만 남았다고요? 면접 2단계만 남았다. 무슨 과가? 경영학과가. 참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고교추천 2로 경영학과를 지원해서 떨어졌는데 만약에 고교추천 1로 경영을 넣었더라면 애초에 그럼 1단계는 합격, 2단계는 실력으로 내가 쟤를 왜 줘? 실력은 내가 자신 있어.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지만 괜히 7대1 되는 고교추천 2로 가고 불합격 학생들은 상당히 억울했겠죠.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2를 안 쓰고 1을 썼을 텐데. 어차피 4% 안에 드는 학생들은 어떤 거라도 쓸 수 있으니까. 각 학교에서 뭘 쓸 것이냐 할 때 1, 2 선택을 잘못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남는 것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영이 또 미달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겠죠. 만약에 미달하지 않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그냥 1단계에 불합격하는 그런 식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 무리에게 지원했다가는 정말 한 장을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전형이 굉장히 만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상위권 학교의 경우에. 그래서 만든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나올 때부터 이 전형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좋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눈치를 봐야 되잖아. 혹시 여기 빵꾸 나지 않을까? 아, 안 나면 어떡해. 이런 거는 별로 학생들한테 그런 식의 고민을 던져주는 게 좋지 않거든요. 별로 안 좋은 전형이라고 봐요. 그냥 추천 전형 하나라고 그냥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름의 존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깁니다. 올해도 빵꾸 날까? 혹시 작년에 났으니까 올해는 안 날까? 고민이 되겠죠. 제가 예측을 해보면 경영이 또 빵꾸가 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그냥 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빵꾸 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눈 감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마치 주식 투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교육에 주식 투자 같은 느낌을 주니까. 어쨌든 그런데 몇 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많이 발생할 것이다. 11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미달은 생깁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이런 거죠. 과들을 볼 때 약간 비인기 학과들이 있어요. 비인기 학과들은 정말 내신 좋은 학생들이 아이씨 뭐 내가 여기 이런 주가 있거든요. 내가 이과는 내가 가기 싫은데 그런 성향이 있다 보면 여기는 또 빌 수가 있다. 따라서 과에 관계없이 고려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생각해 본다면 이 학교 추천 1에 지원하는 것도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포 안에 든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기 학교들은 특히 자연계가 지금 없습니다. 자연계는 다 실제로 하나도 비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교추천 2를 많이 지원하게 될 거고요. 근데 어쨌건 그다음에 융합형인재, 일반인재 이거는 올해는 5배수로 뽑았는데 작년에 3배수, 올해는 5배수였는데 간호학과가 5배수에 미달해서 1단계에서 다 합격하는 그런 식의 경향이 생겼습니다. 자, 일반 전형은 말이죠.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를 잘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응시해서 과감하게 한번 부딪혀 볼 수가 있어요. 특목고 학생이라고 다 수능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특목고라고 또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의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히 쫄을 필요가 없다. 야, 일반 전형은 특목고를 뽑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전형은 없습니다. 학종에. 특목고만 뽑는 전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능을 잘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뽑히겠다는 그중에서 특목이 많다는 거는 특목에 수능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뿐이지 특목을 더 편향적으로 많이 뽑았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수능 공부를 특히 병행해서 정시에 많은 무게중심을 갖고 수능 전략을 짜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의 경우에 4% 안에 들지 못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고려대 실험의 결과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자, 2019학년도 대입 5대 포커스의 관점에서 5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보이시죠? 네,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봤으니까 요거에 기초해서 각각의 대학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는 주제별로 내가 관심 있는 학과라든가 특별한 전공에 관한 어떤 입시의 변동들 2019년에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차후에 입시 뉴스룸 아시죠? 김찬희의 뉴스룸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에서 앞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